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빌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한 정책을 갖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약 전문 채널에서 부동산 정책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청약 제도도 들어가 있고 네. 분양권을 당첨받고 나서의 대출도 네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는 세금은 없고요. 네. 조금 취득세 더 혜택을 준다는 거 있는데 일단 주요 정책은 청약제도 개편하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책 살펴보시죠. 정책이 11월 10일날에 나왔습니다. 그럼 저번 주에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 직전에 나왔던 게 50만 호 공급 정책이라고 공급 계획 10월 26일. 네네.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또 연동이 되긴 해요. 네. 근데 청약에서 쪽쪽쪽 뽑아서 네. 뭐가 연동되는지 볼게요. 네네. 이때 청약 제도와 관련된 아주 주요 사항 중에 하나가 네. 가점제 확대, 대원 평수, 그에 반해 추첨제도 늘려낸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서 대원 평수의 가점제 확대는 기존에 있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늘려놓는다. 8호 75제곱 초과와 조정 대상 지역. 네. 나머지 추첨제가 원래 적었었거나 없었는데 추첨제를 더 늘려준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뭐 복잡하잖아요. 비규제 지역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있고 투기 과열지구 있고 거기서도 면적마다 다 쪼개니까 너무나 너무 많죠. 네. 근데 여기서도 비규제 지역은 추첨제 100% 현행 유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 세종시까지 규제 지역이 포함됐었는데 그 지역 대상으로만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기사 제 멘트를 인용해 주신 머니투데이의 모 기자님께서 한 30분을 통화했는데 두 마디 나왔어요. 네. 30분 넘게 통했는데 두 마디. 예. 말로 하면은 뭐 수천 마디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걸 날 것을 다 내보낼 수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도 유일하게 한 세 분, 네 분하고 적나라한 대화를 했는데 제 멘트를 그나마 좀 적나라하게 표현 주신 거예요. 청년들 분석하기 힘들고 제가 그 마지막에 뭐라 얘기했냐면 사실 규제 지역만 풀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다. 이게 잘 보면 서민과 청년에 대한 공급 문제고 결국 점수가 낮고 1, 2인 가구고 이런 사람들한테 당첨의 기회를 늘린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다 좋지만 결국 비규제 지역은 현행 유지한다는 게 단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나온 정책이 비규제 지역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때 그렇게 지지고 해놓고 규제 지역을 풀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 4개 도시는 유지지만요. 이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네. 제 말씀도 좀 들어주셨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네, 그대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를 또 이제 공급 측면에 대해서 어불성설, 그 다음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근데 말 바꾸기다. 이런 것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을 볼 때 현혹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한번 다시 봅니다. 이번에 그 공급에 대한 문제가 사전 청약 의무 폐지. 원래 저희 꽤 많은 민간 사전 청약 단지를 분석했는데 사전 청약이 일정한 어떤 비율로 공급해야 됐었는데 그거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의 사전 청약을 7만 4천 세대 뽑는 걸 1만 5천 수준까지 낮춘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의 비율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공 분양도 1만 1,000호로 조정한다. 근데 좀 앞뒤 안 맞는 거가 왜 서두에 제가 밑밥을 깔았냐면 그 지난달에 나왔던 10월 26일 정책에서 분양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한다. 네. 또 다시 줄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3배 이상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확대하는데 또 사전청약 물량을 줄인다. 근데 잘 살펴보니까 이미 줄여놓은 거예요. 사전청약 조기 공급을 서울 도심 우수 입지에 2023년도까지 11,000호.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공급을 늘린다고 해놓고 이미 줄여놓은 상태. 근데 이번에는 줄여야 된다고 당일선을 받고 그 숫자가 맞춰진 상태.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만. 예,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그 앞뒤 정책이 연결되면서도 뭔가 확확 바뀌는 느낌들. 그럼 이번 정책에서는 규제가 대부분 풀리면서 어떻게 청약 전략 가져가야 되나? 규제 정상화 나왔잖아요. 조치사항 11월 14일부터 서울 및 연접 일부 제한, 나머지는 해제. 그래서 해제된 지역이 이겁니다. 결국 여기 빨간색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한 지역만 규제 지역 유지고요. 전국이 다 풀렸어요. 비규제 지역으로. 효력은
11월 14일 월요일. 저희는 지금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예, 그럼 뭐 서울하고 광명, 과천, 성남, 하남 제일 약간 핫한데 네. 만 빼고는 이제 다 풀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여기가 제일 많이 이제 그게 됐다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이 아직까지 규제 지역인 거고요. 광명은 분양 예정지가 많습니다. 뭐 1구역, 2구역, 4구역, 뭐 5구역, 뭐 재건축 8구단지 뭐 이런 데도 있고. 과천은 근데 분양할 게 없어요. 그 지시정보타운 분양은 다 끝났고. 그리고 나머지 재건축 몇 개 단지는 한 2개 되는데 후분양이고. 네, 성남. 성남에서는 재개발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남은 재개발도 없고요. 재건축도 없고, 교산 신도시. 그러니까 왜 붙여놨는지 잘 그러니까 보면. 거기서 약간 이분 중에서는 하남이 좀 약해 보이는데. 예. 이따 정책 설명을 추가로 할 건데, 지금 정책을 묶어둔 역순으로 거꾸로 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 지정하고 나서 이 4개 지역이 또 규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광명까지는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나머지는 뭐. 대전, 대구, 경남 일부 지역, 전남 일부 지역 빼고는 전부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맞아. 예, 그다음 하나씩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다 푸는 거지 뭐. 그쵸. 9월 26일에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만 전부 다 규제 지역이고 나머지 빨간색 글씨는 전부 해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울과 경기 4개 지역 빼고 다 해제된 거죠. 중요한 거, 왜 청약과 관련된 대출이냐고 하냐면 투기과열지구는 원래 이 구간별로 대출을 해주고 또 안 해주고 맞아요. 40%, 20%, 0%가 있었는데 50%로 다 바꿨구나. 개선. 조정도 마찬가지 개선. 네. 이게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둔촌중은 컨텐츠 소설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59제곱이 약 24평이잖아요. 네네. 24평의 평당 분양가 약 4천 정도 지금 나왔고, 그러면 대략 10억이에요. 원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이 초과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전에는 9억이었다가 일단 12억 넘어갔고요. 근데 12억인 상태에서 50% 해주니까 12억 안쪽으로 하는 10억에서 곱하기 50%말 그대로 5억 대출 해주는데, 계약금 10%, 중도금 60%면 중도금 60% 중에 그 50%를 해주고 대출. 그럼 계약금 10%, 대출 안 나오면 10%. 굉장히 좋게 바뀐 거죠. 그렇죠. 중도금 어차피 해주고 나머지 거 계약금 치고 잔금 칠 때는 네 돈으로 해라. 네. 뭐 약간 그 개념으로. 맞습니다. 부담이 좀 고금리지만 그래도 중도금 1회차 더 들어간 거나 중도금 안 해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무순위 청약.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건 거죠. 얼마 전에 인덕원자이 저희 청약 분석 한번 했었는데 그게 계약률 43%가 나왔고 이제 나머지는 미계약이라서 무순위로 뽑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의왕시 거주자만 청약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를 무순위에서도 완판이 안 됐겠죠.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제도 이제 우리가 PD초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던데, 결론적으로 뭐 10대 1 이상의 평균 경쟁률이 넘어갔는데도 계약률 자체가 너무 현저히 떨어져 버리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그렇게 됐을 때 무순위가 들어가는데 그 조건 자체도 이제 완전히 풀어서 완화해주는, 한마디로 진짜 이제 이게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전국에서 뽑기한다고 다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약홈을 통한 무슨 청약도 없었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아픈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고 거기서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풀어주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풀어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인덕원 자이 당시에 분양 관계자분께서 우리는 할인 분양 계획이 없다. 왜냐하면 무슨 이렇게 풀어주면 의왕 옆에 안양, 수원, 용인 어차피 들어온다. 그대로 됐네요. 이거는 저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냥 시군구에서 도 경계까지만 풀어주고 전국까지는 안 풀어줬었어도 되는데, 왜냐면 갑자기 막 제주도에 있는 분이 맞아요. 과천에 무슨 주축 그만큼 지금 막 그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반증하는 거겠지. 맞습니다. 뭐 인접도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 뭐 서울 인천 경기에서 수도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문제 다 풀었잖아.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냥 뭐 대전에 사는데 제주도 사람 와서 해도 되는 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부 다 풀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중간이 없어. 중간이 뭐 아니면 도와요. 그 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라고 대출 금액도 높여주고 비율도 높여주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른쪽에는 빨간색
에서 우대 수준 보면 최대 4억까지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네. 4억을 6억까지 상향 조정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왜냐하면 무주택 세대 주면서 생애최초 구입자 연봉, 부부합산 연봉 이거에 웬만하면 많이 들어가시고 주택도 9억짜리, 8억짜리 이하에 많이들 속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실성 있게 최대 4억 한도에서 6억까지 높여주겠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11월 10일 날 발표된 정책에서 청약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살펴봤는데 네네. 제가 그러면 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규제에서 비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85제곱 초과해서 조정 대상,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 기준 보면 여기서의 가점제가 75%. 근데 40%로 줍니다. 그 다음에 30%에서 빵 %로 가점제. 이게 가점제예요. 비율. 이렇게 되면 규제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가점제로 뽑는 사람을 적게 뽑잖아요. 커트라인이 내려갈까 올라갈까요? 그럼 뭐 적게 보면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수치가 궁금하잖아요. 네네. 이게 비율적으로는 이렇게 절반 정도가 줄였고요. 투기과열지구는 100%에서 40% 된 거라서 2.5배가 낮아진 겁니다. 전 그래서 이거를 투기과열지구로 보면요, 전후 그러니까 나머지 분양가와 청약 분위기, 청약자 수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시점이 올라갑니다. 10점 정도 올라간다? 네,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지난주에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D1에서 청약자 수는 줄었는데 커트라인은 비슷하다라고 예측한 게 맞았다는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로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높아진 가점 커트라인에서 이걸 과감히 포기하고 추첨제 100% 뽑는 85제곱 초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참 근데 이게 참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새 이제 뭐 미분양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그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당첨이 됐어요. 네. 근데 상황이 지금 너무 이러니까 예를 들면 분양 당시 12억인데 네. 옆에 있는 구축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9억이야. 근데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네, 그렇죠. 보니까 청약을 이제 계약을 포기를 하는데 네. 계약을 포기하면 10년 동안 이제 청약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것도 없어져? 투기과열지구가 비규제 지역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쪽 있는 거 아까 서울과 4개의 지역만 빼고는 그것도 다 없어지는구나. 네, 없어집니다. 어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고 계약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쓴 걸로 되고 다시 바로 들어가는 건가? 그 가점제, 재당첨 제한은 비규제 지역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네네. 2년 제한이 있습니다. 2년. 그럼 그것도 옛날로 돌아간 거네. 맞습니다. 원래 1년이었는데 그것도 그거 원래 2년이었잖아. 원래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는데 중간에 생긴 기준이 또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재당첨 제한 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규제는 더 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의 컨텐츠를 보면 하다가 청약하지 말고 옆에 있는 금매 사는 게 낫다 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판단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 해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비규제 지역 내 어떤 변화와 이후 대출의 금액 상향, 그다음 청약 전략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이후 서울에서도 비규제 지역이 되면 또 어떤 포지션 가져갈 때까 그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령의 모험창 원령이었고요. 유빌 남경엽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